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연준의 내부에서는 저번 주에 나온 고용 지표를 보고 9월에도 75bp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녀 전문가님,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주말 동안의 장세가 정말 재미가 없었죠.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횡보 장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펌핑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이 붙어주지 않아서 좀 예상치보다는 낮은 그런 가격의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 거시경제적인 여러 이슈들 그리고 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이렇게 집중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모습 흘러갈지 같이 매매 관점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에 여러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투더골드문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간 정말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이 죽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주말에 큰 무빙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3,085만 선을 지금 횡보하고 있고 뭐 거래량, 무빙 뭐 이런 게 다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치보다 좀 높은 고용의 이런 지표로 인해 좀 긴축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좀 발표될 또 CPI 지수 때문에 사람들의 좀 관망세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욱 신중하게 더욱더 신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막 두려워해서 막 다 뭐 손절 때리고 다 뭐 익절 때리고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포트폴리오를 잘 이제 구축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를 잘 골드문 TV 보시면서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관망세가 짙은 시장일수록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관련 법규를 출범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포르투갈 시중은행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폐지했습니다. 네, 파산 대출업체 보이저가 이용자에게 동결된 자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ME 그룹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출시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7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발표와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나올 예정인데 비트코인 방향성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처 전문가님? 네, 우선 7월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마지막 업데이트 12일 전쯤 끝난다고 하죠. 그래서 동시에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 알아보시려면 이제 도미넌스가 중요한데요.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제가 새벽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8.7%,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18%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이더리움이 이제 가장 좀 도미넌스가 높았을 때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때가 20%대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이 전체적으로 도미넌스가 높고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더리움이 이제 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근데 예상치보다 2배가 넘게 상회를 했는데 그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호재와 악재로 둘 다 적용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표 자체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밀고 가는 세력들의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키포인트가 매집량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숨길 수 있어도 사실 매집했던 그런
그런 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세력들의 마음을 알려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시장에 충격을 일부러 가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떤 것을 많이 담았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랑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시장이 상하방에 이제 조금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알트코인의 수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떨어져도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고요. 거시경제 상황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거시경제에 영향을 덜 받는 코인 쪽으로 수급이 늘었고 이런 김치코인이나 알트코인들로 사람들의 수급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고용지표 같은 여러 거시적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알트코인 대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더리움의 메인넷이 과연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잘 이행이 되느냐, 그것이 지금 장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코아토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향을 좀 덜 받는 김치코인 위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그게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은 어쨌든 이더리움이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시경제적인 악재가 사실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장을 그런 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이제 거시적인 그런 지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메인넷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래라면 어떨지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코인장의 방향성이 어쨌든 정확히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과하게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지키는 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리스크 관리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뿌리는 장이 아니라 수확하는 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지금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더리움의 또 메인넷 큰 업데이트가 있으니까요. 이더리움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고 시장 알트코인 쪽으로 좀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7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또 실업률까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가드님? 지금 초아 전문가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이제 머지 업데이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시장이 뭐 상당히 흔들릴 좀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이 7월 비농업 고용지수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52만 8천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실업률 결과치도 어떻게 보면 3.5, 그래서 예상치 3.6보다 좀 감소를 한 상태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 경제 침체 우려를 좀 날려주는 좀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흐지부지 갈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미국 하면 뭐예요? 우리 강력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니즈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런 니즈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오는 이제 임금의 상승, 이는 또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됐을 이 지표가 좀 이상적이게 나왔어야 되는 경우는 고용 수준이 좀 둔화가 좀 나왔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실업률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실업률 상승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에 좀 더 발전이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방향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4% 정도가 딱 적당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비농업 고용지수마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노동 수요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임금 상승률, 이에 대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게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FOMC가 좀 금리를 좀 높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우리가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2년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가 이런 상승폭이 10년물 국채를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제 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나스닥, 자산시장이 좀 하락폭이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는다는 이런 스트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8월 CPI 결과에 대한 희망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7월 CPI가 이 인플레 이제 최고
최고점을 뭐 찍었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8월에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죠. 이를 결과를 토대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현재 시장을 좀 막 밑으로 막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는 좀 흐지부지한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직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원유 공급 리스크, 현재 또 유럽의 폭염, 엄청난 폭염이 오고 있고요. 최대 가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곡물 생산 이제 감소 현상이 일어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유럽의 상황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뭐 이제 영국이나 이제 뭐 프랑스, 이렇게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건조한 상태가 심한데, 뭐 야외 수도 사용이 금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런던도 이제 식물원이 이제 뭐 큐가든 등의 잔디 이렇게 보면 다 누렇게 말라버린 상황을 제가 좀 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의 이제 지금 전례 없던 최고의 지금 최악의 가뭄 상태를 맞으면서 물 절약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 좀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머리도 하루에 한 번씩 감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는 뭐 이제 뭐 정부 이제 관련된 사람들 이제 넥타이를 매지 말라. 넥타이를 매면 이제 안에 있는 열들이 뭐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호텔을 가보면 뭐 에어컨이나 이렇게 잘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워낙에 이제 뭐 기후 자체도 좀 뭐 드라이하고 이렇게 좀 바람이 잘 부는 이제 기후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좀 심각하다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실업률 하락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제 코인 커뮤니티, 이제 우리가 코인 쪽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코인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 전문가들 의견, 저도 좀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막 여러분들 막 무서워서 막 다 팔고 그럴 단계는 전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이제 연준이 좀 망가지는 걸 보더라도 이거 물가 안정을 잡겠다라는 이미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인을 해 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왜? 그동안 이제 이런 연준의 이런 스탠스 이런 거에 코인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는 이제 금융시장과 이제 사실상 되게 페어로 쭉 가고 있죠. 나스닥과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CPI가 인플레의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8월 CPI에서는 약간의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에너지와 이런 식량의 흐름도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초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국가가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랑 식량이라서 우리 여러 가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이 그쪽으로 집착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섹터가 조금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져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가격이 떨어짐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인 투심이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에 호재로 작용이 돼서 비트코인 시장을 좀 견인해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이제 이번 주에 좀 이런 이슈들 좀 많죠. 우선 곡물 먼저 이야기하면 이제 곡물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발 곡물이 이제 좀 수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식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량에 대한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서 식료품에 관련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큽니다. 그럼 거기에 모회사를 두거나 같이 딸려가는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음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에너지의 가격이 내려가면 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방금 비트랑 이제 알트의 도미넌스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실 극도의 공포가 있었던 적이 있죠. 여러 가지 좀 여러 숏 세력이라든지 이제 좀 여러 시장에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겹치면서 정말 과도한 공포가 있을 때 비트코인의 그런
도미넌스가 60%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은 좀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는 그때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를 조금 했던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조금의 흔들림에도 과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만의 지표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붙어서 가는 나스닥 커플링 현상이 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스닥에 붙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의 도미넌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 일어날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실 경제의 영향을 그 전보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너지 섹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전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에 대해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 섹터가 떨어지는 게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모두가 다 떨어지는지를 봐줘야 합니다. 여러 원인들 있을 수 있겠죠. 전쟁이 끝나가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미국이 이제 여러 법안을 발의했고 촉구를 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원래 휴가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에너지의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특히 유가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휴가 기간의 종료 그리고 이제 여러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같이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의 발의 그리고 촉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조금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껴져 있어서 호재와 악재가 뒤얽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섹터에 이런 유가의 등락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제 호재냐 악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식료품이나 월마트 그리고 뭐 KTNG 같은 우리 실제 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많은 이제 주가들이나 이제 코인들 많거든요. 그런 가격들 같이 보시면서 떨어지는 것이 과연 원인이 정말 좋은 호재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의 문제 때문인지를 함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에너지와 식량의 가격이 하락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등락폭이 어떠한 이유에 의한 하락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흥국에 또 단기 자본 흐름이 순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떻게 미칠까요? 코인가드님?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좀 붙어줘야 돼요. 자, 거래량을 좀 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돈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읽을 줄 알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신흥국 상황을 보면은 이제 뭐 7월에 한 12조 8천억 원 정도가 순유출이 된 걸로 좀 추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3월부터 이제 지금 5개월째 이제 순유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우리 이머전 국가에서 이렇게 다 자금들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장 기록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그러냐면 세계 경기 침체 리스크 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상황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00명 이상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뭐 한국에서 지금 뭐 노조 문제도 지금 상당합니다. 그래서 무역 관련 지금 공급망 이슈도 지금 다시 불거지는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다 이제 중국이 어떻죠? 중국도 지금 이제 뭐 대만이 지금 뭐 펠로시가 대만을 이제 방문한다 그래서 탱크들 다 옆에 다 깔아놓고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죠. 예, 그런 것들 보면은 뭐 대만 해협, 동아시아의 좀 최해상 무역 동맹, 이제 동맥이라고 좀 불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지금 탱크 깔고 지금 그 난리를 좀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연준도 보면은 이제 지난달 0.75 금리를 올리면서 비둘기적 선호 입장을 내비친 점,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자금이 유출돼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7월 정도 말 좀 보면은 향후 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지만 이제 슬슬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아시면 되고 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주식 시장에만 또 이제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좀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 세계 금융 상황이 좀 빠듯해요.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사람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자신들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이머징 마켓에 해야 될지 아니면 안정된 마켓에 해야 될지 다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저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 75bp를 올리든 50bp를 올리든 조심스럽게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상관없이 이런 위험 자산들이 단기간 좋은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이라 좀 말씀드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보면 이제 3분기를 지나고 나서 슬슬 좀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이제 깊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털의 강함에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 좀 뭐 이런 블랙로크 같은 이벤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스탠스도 취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투자한 자산이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런 어떠한 뉴스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 자체는 전형적인 위험 자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되고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금의 흐름들이 좀 안정이 되면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2022년도죠. 침체 걱정이 많은 시장입니다. 이게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투자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진짜 위험한 상황은 2023년도, 2024년도 직전 이 정도 상황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막 이렇게 독자적인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옛날 같이 그냥 비트코인 개인들의 수급으로 끌어올렸던 그런 시장이 더 이상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보셔야 돼요. 나스닥이고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같이 보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가두리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두리 상황이 나오고 있고 방향성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힌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온체인 데이터 하나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지금 저점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온체인 데이터 항상 좋았어요. 온체인 데이터 항상 좋았고, 물론 뭐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온체인 데이터상 바닥 정도의 신호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지금 이제 단기 상승에 염두를 좀 두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보라색 고래, 뭐 이렇게 힘의 상징인 갈색 고래가 막 끌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보라색 고래 좀 영리한 좀 시장을 좀 이렇게 주물럭 거리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이제 코인가드 방에 계신 분들 항상 제가 하는 게 뭐죠? 항상 방패를 들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손절가를 짧게 잡고 이제 가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바닥이라고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단기 매매를 위주로 우리가 장투로 막 무조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체인 데이터가 뭐 바닥을 가리키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상 바닥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단타로 끊어먹는 연습을 하시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상방과 하방, 양방을 좀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조금 다음에 위험이 있다면 거래소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 초아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많은 연락을 좀 받았어요. 이제 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조금 전화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코인 관련된 그런 거래소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못 받았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이제 그런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화면을 보여줬는데, 근데 M 거래사가 이제 그것을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좀 불안감이 조금 형성이 됐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우선은 FTX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다음에 있을 위험은 거래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까지 역대 있었던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했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쯤 이제 2000년부터 2010년도 초까지는 사실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암호화폐 그런 기술력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의 뭐 가격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는 우리 이제 이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도화에 대한 문제였고요. 암호화폐가 과연 이제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느냐, 존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싸움이었죠. 특히 암호화폐가 좀 돈이 되고 그것을 조금 악용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이제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인해서 이걸 제도화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요동쳤었습니다. 뭐 우리도 뭐 박상기의 난이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뉴스 보셨다시피 중국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좀 해서 공산당이 좀 지켜보면서 이제 좀 괜찮은 코인들인지 아니면 자금 세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또 같이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중국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 세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우리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거기는 소유할 수 있음이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이나 이제 다른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결국 나라에서 뭐 50년, 100년 이런 식으로 빌려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쨌든 후손에게 이제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암호화폐로 좀 채택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후오비 글로벌에서 우리 인민들을 이제 그런 투자를 좀 막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 하락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좀 이어졌던 거죠. 자, 그리고 현재는요, 거래소나 파생 상품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코인의 자체의 문제 그리고 이런 제도화의 문제를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둘러싼 이권의 다툼이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이제 나라들이 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겪고 있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좀 전체 이제 좀 법정 이런 화폐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좀 인정을 받고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코인의 기술력이나 이제 이런 자체 그런 제재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문제는 파생 상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솔라나의 해킹 이슈가 사실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미 발전된 건데 뭐 한 번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튼 거래소에서 오는 이런 전화들로 인한 뭐 이런 투자라든지 아니면 작은 거래소에 있는 이제 거래는 웬만한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코인은 중앙거래소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래소, 작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없는 코인들, 특히나 작은 코인들을 좀 거래하기 위함을 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없고 좀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황, 이런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위험한 곳에 투자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또 이런 사기 사건까지 알아봤는데 이 부분 말고도 또 다른 사기 사건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인가드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또 초아 전문가님께서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지금 코인들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대략 한 50억에서 200억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폐지 수순을 곧 밟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가 만약 가지고 있는 코인 시가총액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봤는데 만약 우리 업비트나 이제 뭐 빗썸 같은 경우 가끔 있는데 업비트 말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작은 거래소들의 뭐 어떻게 보면 듣보잡 코인 이렇게 시총이 200억 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투자 이렇게 뭐 법률 자문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들고 도망가려는 그런 재단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지금 각종 가상화폐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전화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뭐 지금 이렇게 뭐 신규 코인 발행, 뭐 ICO를 한다, 여러분 투자하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걸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엄청난 수익이 나는 구조이긴 합니다. ICO 제대로 잡으면 뭐 몇만 %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왜 몇만 % 여러분들께 쉽게 줄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다단계식 이자 지급,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을 예치를 하고 이제 이자를 받는 거, 스테이킹,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데, 정상적인 스테이킹 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성으로 접근하는 이제 다단계식으로 여러분들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이자 받은 걸로 다른 들어온 사람들 주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좀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NFT, 뭐 무료 채굴, 무료 NFT를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진짜 이런 것들 정말 무료로 채굴이 가능하다, 뭐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준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말로 피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게 하루가 다르게 참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기들도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뜨겁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산업 자체가 흘러가는 방향, 이게 망할 산업이라고 그 누가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옛날 뭐 5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하면 그냥 사기였는데,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없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제도 규제나 제도권들 지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크립토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CDBC를 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중국 CDBC를 내놓았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에서도 막 쓴다 하고밖에 상황이 있었는데, 자, 그런 중국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 슬그머니 다시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인들 거래하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막 비트코인 막 해킹해서 지네들 이제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골드문 TV를 사칭해서 전화 오는 우리 사기꾼 동생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화 받아서 시원하게 여러분들 그냥 거부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에 정말 속아서 내 소중한 자산, 이런 것들을 저런 스캐머들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7월 비농업 고용지수와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인가드님께서 공포 탐욕 지수와 또 CCI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지금 자꾸 이제 뭐 사기에 대한 얘기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오시는 거 좀 그냥 단호하게 여러분들 내치시면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 시장 전반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차트 이제 하나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나 이런 것들을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기 용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많이 봤을 겁니다. 뭐 공포, 탐욕, 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비롯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포와 탐욕 이 두 가지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공포 단계, 이 빨간색이죠. 많이 여러분들 무섭다라는 좀 느낌을 보시면 되고, 이제 뉴트럴, 중앙이죠, 중앙. 중간 정도의 여러분들 좀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욕심,
이 욕심 그리드 단계에 지금 이게 차트가 와 있는데, 자, 우리들 현재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그래프를 보자면 한 여기 정도에 가 있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공포 단계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이 급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가진 코인들이 안 좋은 모습 보이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이 공포 단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이게 다시 이 욕심 단계를 말하면 시장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호재,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우리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될 이 청소년들조차 이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이 리플 좋대, 야, 뭐야, 스택스 좋대, 이런 식으로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쯤이면 항상 이 수치는 이 욕심 단계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 하나로 이제 많은 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0부터 한 100까지 수치화로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뭐 변동성, 우리가 비트코인 변동성과 최대치의 측정, 이런 식으로 시장 모멘텀과 거래량, 또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 이렇게 자료를 취합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고, 뭐 키워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감정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 형태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지금은 이걸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설문조사를 따로 이제 우리 공포탐욕 지수에 넣어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삭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배력이라고 하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를 통한 강세와 탐욕의 행동,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도미넌스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추세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10%밖에 안 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또 갖고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를 선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수치가 좀 이제 측정이 되고 지금 현 단계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검색을 해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뭐 코인 검색을 하면 항상 나오는 이 뭐 공포 단계다, 뭐 현재 공포 탐욕 지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이제 보여질 거고, 제가 이따가 이제 다시 보여드릴 건데, 하여튼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어떻게 이제 수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비중을 좀 조절하시거나 이렇게 투자의 비중을 뭐 늘리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낭패죠. 뭐 극단적 공포라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상태가 이게 그래프가 있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점이네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래에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 이제 지하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 아닌가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21년 이제 상승장을 보면은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 항상 그리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상승장을 이 공포 탐욕 지수 때문에 놓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ear 단계입니다. fear. 우리가 두려움. 현재 지금 제가 어제 가져온 자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계에 있고, 자, 우리가 이제 5월 달만 해도 이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 거의 9라는 수치를 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투심이 조금은 그 5월보다는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yesterday, 뭐 last week, 이렇게 last month 해갖고 그냥 그 평균을 이렇게 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과 이제 얼마 전과의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거래량과 같다, 이게 거래량들을 보는 것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공포 탐욕 지수를 이제 맹신하는 행위는 절대로 노노노 금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이제 이 사이클대로 가요.
자, 이렇게 뭐 긍정적이고 됐다가 이제 막 지금 이제 고점에 오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이제 고점에서 쓱 빠지니까 이제 뭐 fear 단계 무서워지죠. 무서워지고 또 막 여기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팔죠. 예, 여기서 이제 팔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포탐욕 지수도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서 이제 우리가 저점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포탐욕 지수가 낮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수치 하나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통계를 보면은 그래 왔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2021년 이제 상승장 이제 5월에 보면은 붓다빔이라고 하죠. 이제 부처님 빔이라고 하는데 붓다빔이 딱 맞았을 때 이제 정확히 이 지점이었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도 거의 뭐 한 자릿대를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올라왔죠.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8월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수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우리 워렌 버핏이 말했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항상 이렇게 무서울 때 남들이 참 두려워하고 이렇게 안 좋은 단계 이렇게 좀 공포 단계에 있을 때 셀이 아니라 바이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이제 알아두더라도 많은 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적으로 기울어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매도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런 스테이스를 취하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많이 쓰이는 지표예요. 이 CCI라는 좀 지표인데 이제 커뮤니티 이제 채널 인덱스 이제 뭐 상품 채널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주가들의 이제 평균 이제 일정 기간의 주가가 이런 평균 값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CCI랑 어떻게 보면 이제 RSI랑 좀 어떻게 비슷하게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CCI의 값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이 현재 주가가 주가 평균과 비교하여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 자 낮으면 현재 주가가 평균과 비교해서 낮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CCI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0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은 상승 추세이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하락 추세이다. 요것만 일단은 기억하시고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 지수를 이제 이런 차트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 들어가서 여기 보면 잘렸네요. 여기 지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요거 누르지 마시고 옆에 지표를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 CCI를 검색을 하면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가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 업비트에 딱 이제 여러분들 차트 아래선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이제 매매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이 과매수 근처에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 매도한다. 자 두 번째 과매도에 왔을 때 여러분들 산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이 영선을 이용합니다. 영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매수. 자, 이 영선을 뚫고 내려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 지수를 설명드리자면 100, 그다음에 0, 마이너스 100 이 세 개를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 채널 지수 이제 상품 채널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100선을 넘었다.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 봐야겠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 자, 만약에 다시 내려와서 이 마이너스 10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겠네. 정말로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RSI도 비슷하죠. RSI도 30, 70으로 여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차트이지만 CCI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로 좀 보기에는 좀 더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제가 이 보라색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정해놨고, 이 파란색 부분을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이 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00 이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차트를 보더라도 이 위로 뚫고 올라오는 정말 많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시에도 상당히 고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관점으로 이제 하시고요. 이렇게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이더리움 일봉을 가져왔고 지금 좀 이제 차트가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락을 한 부분에 매물을 쳐놨고 또 상승을 한 부분에 매물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그대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영선이겠죠? 지금 제가 그어둔 이 영선, 잘 안 보이는구나. 이 영선이겠는데 이 영선을 여러분 뚫고 내려왔죠. 이 뚫고 내려오는 이 도중에 보면은 이 차트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손절을 할 수 있었다. 빨리 손절을 하고 아니면 우리들 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뚫렸을 때, 이 부분이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다 이제 4시간 봉이나 자, 그런 걸 보면 알겠죠. 4시간 봉이나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뚫고 내려오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이제 올라올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어볼게요. 이어보면은 올라오면서 이 영선을 잘못 그렸네. 영선을 돌파해서 올라올 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차트도 올라옵니다. 제가 그냥 뭐 이거를 짜집기 해서 맞춰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더리움 일봉 틀고 그냥 캡처해서 그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됐나를 제가 지금 자세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똑같죠? 이제 영선을 뚫고 올라올 때 이제 매수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여러분들 큰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영선에 올라와서 이제 백선이죠. 이 백선을 뚫고 올라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매도로 전향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올라왔는데 주가는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으면 우리 어디서 매도해야 되나? 이쪽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올라오고도 다시 내려가는 모습인데 내려오는데 지금 이 백선을 이 CCI가 지켜주네?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것들 보고 이 백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는 이게 상승 추세로 가는 이 상승분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 선을 뚫고 내려왔다고 해서 다 이제 무조건 이제 매도를 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움직임을 쭉 봤을 때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을 깨고 이랬다 해서 바로 이제 우리 매도 관점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자, 이제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CCI 차트가 이제 고점 찍고서 내려와요. 자, 이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랑 주가가 반대로 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떻게 주가를 예측하기에 좀 용이하는 주가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홀딩해도 되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홀딩을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승분을 다 먹을 수가 있었다.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여러분들 주가 관리해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오후 1시 반에 이제 무료 방송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게 여러분들 단타데이라고 있어요. 단타데이 때 이제 저 같은 게 이제 단타라기보다는 중단타하고 이제 스윙 관점으로 보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종목 수익이 정말 많이 났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오셔서 좀 들어주시고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